자, 안녕하십니까. 평에서 전해드리는,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한 종목 매수한다라고 하면 동국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탄탄하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쪽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동국제약인데요. 동국제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,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상품들이 마데카솔, 아실 겁니다. 마데카솔.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, 이 마데카솔에 대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이제 마데카 크림이라든지 마데카를 이용을 한 다양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업체다. 그리고 판시딜, 오라메디, 임사돌 등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. 네. 그래서 업력은 한 50년 됐고요. 상당히 좀 규모도 크고, 그리고 건실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, 특별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, 이제 업종에서의 실적 관련주들에 대한 대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적이 되는 쪽으로만 돈이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실적을 이렇게 딱 까봤을 때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실적이 좀 좋은 섹터들은 그나마 좀 희망을 좀 갖고 있는 LG전자, 전장 쪽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은 흐름이죠. 그리고 굳이 자동차 쪽, 현대차나 기아차 별로 안 좋은 흐름이죠.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지만, 그래도 이 3분기 실적은 나름 괜찮았다. 근데 이제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, 최근에.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역시 2차전지 쪽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적이 뚜껑을 열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죠. 그래서 굵직한 업종으로 보면 일단 전장 쪽 관련된 자동차에 대한 3분기 실적은 괜찮았다.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, 내년으로 갈수록 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그나마 이제 전장화 쪽 관련된 업체들은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LG전자도 다른 쪽은 다 가전이 원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.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들이 이제 전장화가 많이 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되든 안 되든 내연기관차에 대한 전장화도 역시나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결국엔 이 하만에 대한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전장 쪽에서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전장 쪽은 나름 괜찮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리고 반도체도 나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자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. 그래서 4분기 때는 아마 실적이 턴온 어라운드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산에 대한 효과와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,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 확대 등등등 보면 2차전지는 좀 내리막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고, 반도체는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. 거기에 전장 부품 쪽도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
왜 그러냐면 2차전지 섹터가 엄청나게 많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섹터를 보완하기 위한 주도 업종이 주도 업종은 아니겠지만 2차전지 섹터를 결국에는 보완할 수 있는 업종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, 하나가 이제 반도체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지만 3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. 4분기까지도 되레 좋은 흐름 추이는 이어지고 있지만 완전하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. 이미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, 그래서 이 부분을 바이오나 제약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동국제약, 이제 실적이 나름 괜찮은 제약주들을 보면, 이제 동국제약은 어떻게 보면 탑 5에는 못 듭니다. 근데 알짜 쪽, 알짜에 속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,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대웅제약, 최근에는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하고 있지만 종근당 이런 업체들, 굵직한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. 유한양행도 이제 삼상 관련된 부분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은 나름 잘 버티고 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좀 어려웠었던 그런 제약 바이오가 실적을 바탕으로 관심이 증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,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일상 감기처럼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 코로나는 거의 이제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계속 많이 좀 줄어들었었던 일반 의약품, 전문 의약품 등등에 대한 판매가 나름 괜찮을 거다. 그래서 동사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마데카솔이라든지 오라메드라든지 판시딜이라든지 인사돌 이런 일반 약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다. 그래서 이 매출 추이가 역시나 높아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전문 약 쪽의 부분도 계속 늘어날 거다. 마취제라든지 호르몬 치료제라든지 등등등 동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의 약이 많이 늘어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사가 이 자회사가 있거든요. 동국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가 이 지분을 한 56%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이 조영제 점유율입니다. 조영제는 뭐냐면 CT나 MRI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주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에 쉬었던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미뤘던 수술들이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영제에 대한 판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3분기 실적 역시 나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아직 3분기 실적을 잠시만요. 보시면 대략적인 추정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 보시면
이 3분기가 161억이에요. 참고로 작년 3분기가 119억이었습니다. 물론 2분기 때 200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3분기 때부터 본격화되고 있다,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, 이 연간으로 보시면 연간 작년 매출 이익적인 부분보다는 좀 줄어든 흐름입니다. 그리고 이익률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좀 줄어든 측면이에요. 네. 그렇지만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, 그리고 다시 내년이죠. 내년에 대한 실적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과대하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, 길게 보면 이런 흐름이에요. 지금 자 보시면 이 2020년 9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추이 자체가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. 그러니까 주가는 21년에 반짝여서 그 20년 상승했을 때만큼 올랐고,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다. 근데 실적은 보시다시피 그렇다라고 하면 뭐 20년 고점 찍고 21년 뭐 완전 좀 줄어들었잖아요. 그리고 22년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확 떨어졌다. 그게 본업은 동사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바이오 쪽 관련돼서 이 의식 자체가 좀 부족했다. 의식 자체가 바이오는 안 된다, 바이오는 어렵다, 바이오는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몰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뭐 실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고,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가 상당히 좀 많이 매물이 있었던 구간대입니다. 그래서 못해도 15,000원에서 17,000원 정도 매물 소화 잘 거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상향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뭐 PER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다.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유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EPS는 1140원 정도, PER은 14배 정도 수준입니다. 뭐 14배 정도 수준 해봤자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니죠. 제약바이오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고밸류를 받지는 못하지만, 그래도 이 정도 한 뭐 20배 정도 수준, 25배, 30배 정도 수준은 대략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, 그래서 못해도 한 20배 정도만 주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아니다, 한 2만원 이상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눈여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원체 뭐 급격하게 상승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. 주가는 실적에 대한 탄력보다는 훨씬 더 눌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별로지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